소리가 너무 크네. 자, 잠깐만요. 오늘 이제 제가 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써. 일단 어디가 차례죠, 우리? 16강의 4번. 알겠습니다. 자, 어쩌자자. 16강의 4번부터, 너 터진 건가? 응. 16강의 4번부터 볼 거고, 그리고 오늘 17강까지 다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17강 자료 아마 다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다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16강과 17강 두 개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 자료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자료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휘인데요. 그 어휘에 오타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단어장에.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보낸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그냥 드릴게요. 제가 그냥 새로 뽑았어요. 오타 수정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어장 그냥 저기 뭐야 버리든가 그렇게 하시고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를 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아무 것들이 많아. 좀 많아요. 분량이. 자, 우선은 교과서 변형 문제. 아이고, 이게 수업자들이 많아. 그리고 방금 드린 거에 답지 드릴게요. 내가 여기 줄 테니까 저기 뭐야, 이렇게 좀, 문제가 이렇게 좀, 윤재가 윤재한테 좀 주고, 수능 감독기, 이것도 변형 문제. 이게 전범위다 보니까 문제 수가 좀 돼요. 103문제도. 하나, 둘, 셋. 마지막 답지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잠깐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변형 문제는 제가 1차적으로 교과서랑 방금 전에 이제 수능 감독기 외부 지문까지 다 드렸습니다. 총 문제 수가 다 합치면 아마 한 150 몇 문제 이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변형 문제만을 푸는 것은 사실은 저는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를 이제 여러 학생들이 증명을 해왔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워크북이 다 끝나고, 그리고 도식화가 우리 다음 주 금요일까지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식화까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변형 문제를 푸셔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변형 문제를 푼다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내신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내용 정리까지 좀 깔끔하게 다 하고 변형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도식화를 좀 일찍 끝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변형 문제를 좀 푸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도식화만 쭉 한 방에 하면은 또 이게 학습적으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은 교과서 도식화는 아마 다 끝나셨겠죠? 충분히? 이전에 끝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뭐 변형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던가 그리고 도식화가 마무리된 부분까지는 이제 뭐 변형 문제를 풀어보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잠깐만요. 자, 일단 제가 최대한 확대한 게 이 정도인데, 잘 보이시나요? 그냥 차라리 이거 화면 반전하지 말까?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어떤 게 편해요? 뭐가 편해? 반전 안 하고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면 반전하는 이유가 이제 너네 눈 아플까 봐 그런 건데, 예. 일단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최대한 확대한 게 이 정도인데 이제 그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잘 보이긴 하니까 우선은 이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강의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석서로 아이고 분석서도 항상 이렇게 같이 보면은 16강의 4번이 분석서 기준으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다 피셨죠? 자, 그래서 그 분석서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바로 내용 가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진도 지금 뭐 엄청 안 나간다면서 뭐 이제 뭐 교과서 끝났다고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아, 16강을 들어갔다고요, 벌써? 그럼 빠른 건데? 왜요? 아, 아니 근데 그래도 한강당 레디 있고 게셋 있고 그다음에 1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2, 4번만 자습이고. 그럼 4개잖아, 최소. 근데 한 개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올린다고 치면은 나머지 3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셋이랑 1번, 3번? 아니 그럼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하는 거는 한강당 한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지러지하네. 그거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온클에서 올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아예 안 올라왔다고요? 한 개도? 뭐 보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주역고 관계자 있으면요 진짜 반성하세요. 뭐 하는 거야 씨 개판이야 이 주역고. 어? 학생들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 자 보겠습니다. 16강에 4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그 분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관람 효과를 보여주는 물고기의 습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람 효과라는 요 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문장부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show audience effect, 관람 효과를 보여주는데 여기 whereby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by 위치랑 똑같다.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by는 뭐뭐에 의해서잖아. 알다시피.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있는 audience effect예요. 선행사가 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 관람 효과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많은 동물들이 관람 효과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관람 효과에 의해서 they change their behavior.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꾼답니다. 즉 물고기래. 그 많은 동물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야. 자기 행동을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o is watching them. 누가 그들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답니다. 아, 결국에 관람 효과라는 게 이제 뭔지를 지금 설명한 거죠. 관람 효과가 뭡니까? 누군가가 쳐다보면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됐어요? 이게 이제 관람 효과예요. 사실 이제 관람 효과는요, 제가 봤을 땐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뭐 이제 일 또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어야 일 또는 공부가 잘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후자입니다. 후자. 관람 효과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옆에 있으면 괜히 눈치 보여갖고 일을 겁나 열심히 하게 되는 뭐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간 이제 누가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관람 효과이다. 자, 그러면 이 관람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알았고요. 이어서 it's another form of awareness. 자, 그것은 즉 관람 효과는 의식의 또 다른 형태랍니다. And is one.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 That fishes are capable of. Be capable of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즉 물고기들도 역시나 관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주제를 말하는 문장이었어요. 주제. 첫 문장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관람 효과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의를 말했고요. 그 관람 효과의 적용 대상인 물고기 얘기까지 한 거니까 이 두 문장을 다 합쳐서 주제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 다음 문장부터는 뭡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 여기 when a male Atlantic molly 하고 나와 있죠? 여기부터가 바로 예시가 시작됩니다. 자, 보자면 그 수컷 대서양 몰리가 is given the choice. 선택권을 받을 때 어떤 선택권이냐? Between the larger and smaller female of his species. 그의 종 중에서 더 큰 그리고 더 작은 암컷 사이에서 선택권이 주어질 때 he spends more time.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Near the larger female. 그러니까 더 큰 암컷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자, 여기서 말한 거는요, 관람 효과를 말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행동을 말하는 거야. 평상시의 행동.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람 효과는 누가 쳐다보면은 행동이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대서양 수컷 몰리의 평상시 행동을 설명한 거야. 평상시 행동. 알겠지? 암컷이 큰 애가 있고 이렇게 좀 작은 애가 있으면은 이제 얘 큰 애 근처에서 이렇게 맴돈다는 거겠죠. 수컷이. 됐어요?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걸까? 이어서 보자면 this is adaptive. 이 adaptive라는 단어가 진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 이 adaptive가 적응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적응성이 있는.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좀 잘 와닿지 않거든. 이것이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얘들아, 내가 질문 좀 할게. 적응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적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적응. 적응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신규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윤재가 왔어. 자, 처음에는 이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돼 있었지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적응이라는 건 뭐예요? 익숙해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익숙해진다라는 말에서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적응한다는 거는요. 기존에는 내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어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맞춰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적응인 거죠. 기존에는 내가 렉스캉을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춰서 바로 변화하는 것, 즉 적응하는 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번 똑같은 이제 이 루틴을 겪다가 보면은 이제 맞춰서 점점 변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방금 민재가 말한 대로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즉 적응이라는 거는요, 뭔가에 맞춰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맞춰서 변화. 됐나요?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개념이 뭐다? 뭔가에 맞춰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적응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적응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케바케라는 거예요. 케바케. 그럼 이 케바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대서양 물리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대. 그러면은 암컷 근처에서 보낸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이제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컷 몰리한테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황이 주어진 거죠. 어떤 상황? 암컷 몰리 중에서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 자, 상황이 주어졌어. 그럼 이 상황에 맞게끔 행동 변화를 준다라는 거. 됐어요? 만약에 암컷 몰리가 작은 애 한 마리밖에 없다고 쳐봐. 그러면은 당연히 얘랑 가서 뭐 짝짓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송해요. 음. 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선택권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행동에 변화를 준 거죠.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네? 그럼 큰 애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응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변화했다. 자, 그 다음에 for가 나왔는데 콤마하고 for가 나오면 이때 for는 항상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어. 여기서 for는 접속사다 얘들아.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for 뒤에는. 자, 이어서 보자면 왜냐하면 larger mollies, 더 큰 몰리는 tend to produce more eggs. 더 많은 알을 낳는 경향이 있고요. 콤마 위치 나왔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means more offspring for a male. 수컷에게 더 많은 새끼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 어떤 수컷이냐? Who mate with her. 그녀와 짝짓는 수컷이겠죠. 그녀와 짝짓는 수컷은 더 많은 새끼를 의미한다. 이렇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적응성이 있다는 것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하면 뭐다? 상황에 맞춰서 변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거를 적응성이 있냐고 표현을 한 거냐면 더 큰 몰리는 당연히 몸집이 크니까 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짝짓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원래 모든 이제 생명체의 특히 수컷은요 그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새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거를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어떤 본능도 있고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큰 암컷 몰리 근처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한 거니까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but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뭡니까? 관람 효과에 대해서 1도 안 나왔어요. 그냥 대서양 수컷 몰리의 평상시의 그냥 행동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제부터가 관람 효과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if another male is introduced into the mix, 자, 만약 또 다른 수컷이 도입된다면 into the mix 그 혼합에 그 혼합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뭐야 이 큰 몰리가 있고 작은 몰리 암컷이 있는데 이제 수컷이 여기 근처로 가고 이제 얘 근처에서 보내는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됐어? 요 상황을 the mix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혼합되어 있는 지금 둘이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 상황에 근데 만약에 다른 수컷, 자, 수컷 B라고 해볼게요. 다른 수컷이 이제 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the first male 첫 번째 수컷은 즉 애초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수컷은 spends less time 시간을 덜 보내게 된대. 어디에서? near the initially preferred female 처음에 선호된 암컷 즉 어떤 겁니까? 큰 거죠, 큰 거. 됐어요? 큰 암컷 근처에서 시간을 덜 보내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자, 이게 경쟁자가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요 근처에서 시간을 안 보내고요. 그리고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어디에서? near the other smaller female. 자, 나머지, 즉, 더 작은 암컷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일로 갔다가 얘가 이렇게 경쟁자가 오니까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행동이 변화하게 된 거죠. 뭐로 인해서? 이 다른 수컷이 쳐다보니까. 그래서 다른 수컷이 쳐다보니까 얘가 눈치 보여서 해갖고 딴 데로 간 거죠. 이게 뭐예요? 관람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됐나요? 다른 어떤 대상이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수컷이 쳐다보니까 같은 종의 수컷이에요. 같은 종의 수컷. 같은 종의 수컷이 쳐다보니까 행동에 변화를 줬어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change 이러한 변화는 also occurs 또한 발생합니다. 뭐 할 때? A male of a different species of molly. 자, 다른 종의 몰리의 수컷이 도입될 때도 발생한대요. 자, 방금 전에 수컷 B는 같은 종의 몰리였고요. 이번에는 다른 종의 몰리랍니다. 다른 종의 몰리. 다른 종의 몰리 수컷이 도입될 때도 이러한 변화, 즉 관람 효과가 나타나게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is much weaker, 훨씬 더 약하대요. 즉 관람 효과가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즉 관람 효과가 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더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처럼 행동한다, 평상시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걸까? 평상시처럼 행동한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문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문장이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 잠깐 봐봐. 여기 whereby 있는 부분부터 봐봐. 관람 효과에 의해서 그들이 행동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누가 쳐다보느냐에 따라 바꾼다고 했잖아. 누가 쳐다보느냐에 따라. 그렇죠? 자, 같은 종의 수컷 몰리가 쳐다봤을 때는 행동을 바꿨어요. 그렇죠? 작은 암컷 몰리한테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의 수컷이 쳐다봤을 때는 물론 뭐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행동 변화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훨씬 더 약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즉 누가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행동 변화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여러분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막 이렇게 너네 공부하는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너 한번 상상해봐. 자, 그런 상황이랑 예를 들어 여러분의 뭐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이때랑은 좀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관람 효과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audience effect. 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관람 효과는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나왔죠. 관람 효과는 have been demonstrated. 자, 증명되었답니다. In several other fish species. 몇몇 다른 물고기 종에서도 증명이 되었답니다. 보여졌답니다. 그러니까 몰리라는 어떤 개체를 대상으로, 종을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한 거지만 몰리에게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물고기 종에서도 이 관람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16강이 이제 요약문이었기 때문에 자, 실제 요약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ale of some fish species. 자, 몇몇 물고기 종의 수컷이 뭐 할 때 또 다른 수컷이 그 현장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러면 reduces the time. 시간을 줄인답니다. 자, 어떤 시간이냐? spent near the female. 그 암컷 근처에서 보내진 시간이겠죠. 보내진 시간. 근데 그 암컷이 어떤 거냐? That he initially told. 그가 처음에 선택했던 암컷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빈칸으로 낼 만한 게 어디냐? 자, 실제 빈칸을 먼저 알려주면은 실제 빈칸은 여기 reduce 요 부분이랑 그리고 chose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빈칸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chose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nitially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관람 효과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됐느냐 뭐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중요하니까 저는 이거 initially로 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chose도 괜찮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관람 효과를 보여준 이제 대표적인 몰리라는 물고기의 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나타낸 어?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6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17강으로 가겠습니다. 17강. 자, 분석서도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자, 17강은 일단 이제 지문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7강이 장문 독해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용을 좀 볼 건데요. 17강의 요 레디가 실제 예전에 나왔던 그 모의고사 지문 중 하나인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호흡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잘 이해, 이제 막 내용이 확확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 건데 일단 분석서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편향된 연구 가설은 왜곡되고 인위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편향된 연구 가설이래요. 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는 가설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가설. 그렇죠?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설을 내리고 시작하는 건데 이게 편향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다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한쪽으로만 신경을 쓰는 거야. 한쪽으로만. 이게 편향된 연구 가설. 자, 그럼 이 편향된 연구 가설을 가지고 그럼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느냐?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인위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뭐 왜곡된 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인위적인 연구 결과는 또 뭘 말하는 걸까? 자, 이거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가볼게요.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하고 나왔는데 자, 잠깐만 보자면 원래는 이게 take 목적어 그다음에 for granted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를 당연시 여기다예요. 당연하게 여기다. 원래 이렇게 됩니다. take 목적어 for granted. 원래는 이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어가 지금 너무 길게 나와 있죠. 본문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이렇게 대절로 나왔잖아. 대절. 그렇죠? 이렇게 대절의 형태로. 너무 길게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이렇게 뒤로 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ake for grante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뒤에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하죠. 됐죠? 해석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원 하고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답니다. 캔낫이니까. 뭐를? 대절을. 대절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대절이 뭐냐?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어떤 주어진 연구의 결과들이 will have validity. 타당성을 가질 거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주어진 연구 결과가 타당성을 가질 거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대요. 말이 좀 어렵죠? 일단 좀 더 볼게요. 자, 바로 이어서 consider a situation. 어떤 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입니다. Where an investigator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자, deviant 하면은 뭔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즉, 한 연구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예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가볼게요. In particular, 특히 그녀가 뭘 조사하고 있냐?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연구한다 했잖아. 아니, 근데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녀가 어떤 정도를 조사하고 있었대. 근데 그게 어떤 정도냐? Weight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occurs on exams. 아, 대학생들에 의해서 이 치팅, 이 부정행위죠. 컨닝하는 거.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부정행위라는 거는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야. 됐죠? 대학교를 기준으로요. 자, 다음 문장이 좀 기니까 한번 가볼게. 자,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은 추론하다의 뜻이거든. 근데 여기 ing가 나왔어. 여기서는 미리 말하면 분사구문이에요. 자, 분사구문의 해석 세 가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뭐뭐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필기해놨죠. 자, 그럼 reasoning, 추론하기 때문에. 뭘 추론하기 때문에? 대절 이하를요.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다고. For people, 사람들이. 의미상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했어. 어떤 사람들이냐? Monitoring an exam,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surveillance 하면은 감독, 뭐 감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감시하에 학생들을 유지하는 거죠. 즉 직역하면 좀 의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학생들을 감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언제 더 어렵대?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er ones. 그러니까 더 작은 교실에서보다 큰 교실에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추론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녀가 hypothesis. 자, 어떻게 했다? 가설을 세웠답니다. 대절이하라고. A higher rate of cheating. 더 높은 비율의 부정행위가 will occur. 발생할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야. On exams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그러니까 작은 수업에서보다 큰 수업에서 이 시험을 볼 때, 큰 교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겠죠. 이 상황에서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가설을 먼저 세운 거야. 자, 이게 내용이 길어서 혹시 이해 못했을까 봐 설명을 하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 교실에 여기에 만약에 50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그만한 교실이야. 자, 여기에는 5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다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전부 다 테스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시험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감독관. 그렇죠? 근데 이 시험 감독관이 50명을 한 명 한 명 제대로 보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5명을 감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몇 명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자가 가설을 세운 거야. 교실의 이 시험장에서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즉 교실의 규모가 커질수록 컨닝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감독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컨닝하는 거 안 들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 가설은 편향된 가설이에요. 제가 미리 말한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가설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해봐야죠. 실제로 더 큰 규모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녀가 데이터를 수집해요.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그럼 어떤 걸 조사를 해야 될까? 니네가 한번 연구 진행자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큰 규모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작은 규모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겠죠. 맞죠? 왜냐면 규모에 따라서 지금 부정행위가 빈번도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실험자가 가설을 세운 거는 규모에 따라서 부정행위의 빈도가 달라진다. 이게 가설이었으니까 규모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실과 작은 교실 둘 다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을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analyze the data. 이제 데이터 분석해야지. 실제로 내 가설이 맞나?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Her results. 그녀의 결과가 보여주는데 that more cheating per student. 자, 학생 한 명당 더 많은 부정행위가 occurs. 발생했대. 어디에서? 더 큰 수업에서 발생했대. 그러면 이제 증명했네요. 이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을 해본 거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더 큰 수업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럼 이제 이 연구자는 뭐라고 생각할까?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그 데이터는요.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Investigators Research Hypothesis를요. 그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명백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거 증거물이잖아, 증거물. 내가 이제 연구자로서, 야, 내가 가설 하나 세울게. 시험장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할 거야. 잘 봐봐. 내 말이 맞는지. 내가 실험해 본다. 자, 이제 열심히 데이터 분석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역시 규모가 큰, 이 장소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오케이. 검증 끝났다. 이제 자료 들고 가서 보여주는 거지. 봐봐. 내 말 맞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 지금 자료가 내 말이 맞다는 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However 남았죠. 보세요. However, 그러나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a colleague points out, 한 동료가 지적을 한대. 뭘 지적하냐면 대절을 지적하는데 all the large classes in her study. 자, 그녀의 연구에서 모든 그 대규모 수업은요. used multiple choice exams였대요. 즉, multiple choice가 뭐야? 선다형 시험, 즉 쉽게 말하면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사용했는데 whereas 반면에 all the small classes, 다 작은 규모의 수업은 use short answer, 자, 단답형과 and essay exams, 거술형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간에 실험을 하려면요.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실험자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규모에 따라 부정행위의 빈도가 다른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뭐든지 간에 실험을 하려면요. 한 가지에만 변수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 외에는 다른 게 다 똑같아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 학년도 똑같아야 되고. 왜냐면 학년이 다르면 걔네 학년이 유난히 많이 할 수도 있잖아.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성별도 똑같아야 돼, 심지어.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 하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만 원래는 변수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거죠. 됐어요? 또 다른 변수. 이게 뭐였습니까? 시험 유형이었습니다. 그죠? 다음 내용 볼게요. The investigator immediately realized. 그 연구자는 즉시 깨닫습니다. 대절을요. Extraneous variable example. 자, extraneous variable이 뭐냐? 이게 외부 변인. 변인이란 말이 어려우면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변인이 뭐냐? 그게 바로 exam format이라고. 시험 형식이야. 이 외부 변인이 is interfering. 간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independent variable에. 독립 변인에. 독립 변인이 뭐야? 수업 사이즈예요. 여러분, 독립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변수를 준 것. 이게 독립 변수예요. 알겠죠? 근데 독립적인 변수 외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실험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외부적 변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험자도 생각을 못 한 거야. 생각을 못 한 거야. 선다형으로 봤고 얘네는 서술형으로 봤구나. 이걸 생각을 못 한 거죠. 외부 변수를 생각 못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may be operating as a cause in her data. 그녀의 자료에서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세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The apparent support for her research hypothesis. 그녀의 연구 가설에 대한 그 명백한 지지가 있었죠. 아까 그 데이터, 그렇죠? 그 지지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May be nothing more than an artifact. artifact라는 게 인공물이란 뜻이거든요. 인공물. 어. nothing more than 하면은 뭐뭐에 불과한 이런 뜻이야. 뭐뭐에 지나지 않은 이런 거거든. 그러면 결국 그녀의 가설에 대한 그 지지, 즉 그 데이터, 처음에 내밀었던 그 데이터, 이건 뭐가 된 거야? 그냥 자기적인 결과가 돼버린 거야. 인위적인 결과가 돼버렸다. 인위적인 결과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설을 세웠어. 그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 알아본 거야. 그렇게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실제로 큰 데에서 이제 저기 뭐냐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났다. 라는 데이터가 일단 나오긴 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외부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순전히 이 데이터는 왜 나오게 된 겁니까? 그녀의 가설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 Perhaps. 아마도 the true effect, 진정한 영향은 대절 이하일 거랍니다. More cheating, 더 많은 부정행위가 occurs, 발생한대요. On multiple choice exam, 현다형 시험에서. 뭐보다? 에세이 시험에서보다. Regardless of class size, 그러니까 시험 그 수업 규모에 상관없이. 어. 이게 아마 진정한 이유일 거다. 진정으로 부정행위의 빈도를 결정짓는 것은 아마도 그 선다형, 그러니까 시험 유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그 저기 뭐야 분석서에 나와 있는 그 주제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분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편향된 연구 가설은 그냥 쓰는 거예요, 똑같이. 왜곡되고 인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조정을 해보자면 여기서 편향된 연구 가설이라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외부 변인을 어,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 한쪽으로 쏠린 가설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꽂힌 거야, 얘가. 꽂힌 거야. 무조건 이럴 것 같은데? 꽂힌 거야, 꽂힌 거. 근데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 한쪽으로만 고려를 한 거죠. 그렇죠? 다른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연구 가설이 또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잘못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왜곡될 수 있다는 건 뭐다? 결과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인위적이란 건 뭡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죠? 인위적이란 건 결국에는 그냥 이 사람의 가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도구로서 쓰인 거지, 이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뭔가 진정한 뭔가 증거물을 내밀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다기보다는요. 그냥 그 연구자의, 단지 연구자의, 가설을 증명해줄 뿐인 어떤 그냥 수단으로서죠, 수단.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인위적인 거에는 뭐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고려되어 있지는 않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결과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제 그 가설을 세우는 거야. 가설을 세운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게. 얘들아 이번에 그 수능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야. 영어가 되게 어려울 거야. 이번에 기존에 막 1등급 받았던 애들 막 이번에 막 한 3등급밖에 못 받을걸? 내가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자, 그럼 이제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나는 뭘로 보여줘야 돼? 실질적인 증거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증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 학생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이었는데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떨어진 애들만 내가 선별하는 거야. 야, 너 이번에 몇 등급 받았어? 너 3등급이요. 너 지난번에 몇 등급이었냐? 1등급이요. 오케이, 너는 다 데려와. 그래서 너네 앞에 내가 자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얘들이 쭉 들어오는 거야. 자, 한 명씩 소개할게. 야, 너네 지난번에 몇 등급이었어? 한 명씩 말해봐. 3등급이 1등급이요. 1. 이번 수능에서 몇 등급 받았어? 한 명씩 말해봐. 3.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로이쌤 개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뭐야? 자기적인 결과잖아요. 인위적인 결과라고요.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거꾸로 3등급이 나왔다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잖아. 이거는 외부 변수, 그 외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말에 신뢰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증거물이라는.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증명해줄 그냥 그 연구자의 가설을 증명해줄 뿐인 수단인 거겠죠. 왜? 어떤 그 가설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 아이고 점을 잘못 찍었네. 위해서 그 억지로 만든 결과물이니까 됐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내용? 음 할만하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사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예시도 이렇게 어렵게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요약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뭐 왜곡된다, 인위적이다, 뭐 편향된다 이런 말들 이렇게 함축적인 말로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를 저는 조금 더 풀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 지문 남았는데 우리 시간도 좀 지났으니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이네요. 17강의 3, 4번 보겠습니다. 음. 분석서는 좀 더 건너뛰어야 돼요. 중간에 이게 빠졌으니까요. 분석서 맨 마지막이죠. 27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이번에도 분석서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한번 읽고 시작해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나왔네. 뭐 너무 뭐 뻔한 말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Raised in fear. 자, 두려움에서 자라나서 we see only fear. 우리는 두려움만 바라본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Our culture sells fear. 우리의 문화는 두려움을 판매한대요. 두려움을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판매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판매한다. 이거는 이제 뒷내용을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을 판매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포 마케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공포 마케팅? 잘 모르세요? 공포 마케팅이 뭐냐면요. 가끔 기업에서 써먹는 이제 그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요. 이게 이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마케팅이죠. 공포 마케팅은 이겁니다. 이거 안 써? 이거 안 쓰면 너 망해. 너 큰일 나. 야, 이거 안 쓰고 너 살아간다고? 야, 너 큰일 났네. 너 완전 인생 조졌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쫄아갖고, 그러네? 씨,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공포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보험이죠, 보험. 됐어요? 자, 뭐 그래서 암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큰 질병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랬을 때 뭐 이제 이 뭐야 보험금 없어갖고 뭐 어떻게 안 좋게 된 상황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면서 이제 두려움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판매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요. 어떤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한다. 자, 근데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한다가 아니라 일단 판매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판매한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판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처럼 판다는 거는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판매함으로써 얘네들은 뭔가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라는 이 문화라는 게 이제 되게 전반적이고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지만 되게 큰 범주니까요.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요. 그냥 우리의 각종 그런 뭐 홍보 여러 가지 홍보 있잖아. 뭐 이제 그 기업의 홍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는 다 뭡니까?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좀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공포심을 조장한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숨겨져 있는 말은 뭐다? 이걸로 인해서 이 공포심 조장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겠죠. 자,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Watch the little commercials. 자, 짧은 광고 방송을 한번 보랍니다.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어떤 광고 방송이냐? They tell you. 너에게 말해주는 광고 방송이야. 뭐라고? What will be on the local evening news? 자, 지역 저녁 뉴스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너에게 말해줄 그런 짧은 광고 방송을 한번 보랍니다. 그래서 그 광고 방송 문구예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세 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Why the food you are eating may be dangerous. 어,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음식 왜 대체 위험할까요? 막 이런 거야. 됐어? 예, 광고하는 것처럼. 그 다음 것도 Why the clothes your child is wearing may not be safe. 여러분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 Why your vacation this year? 자, 올해 휴가가 왜 could kill you?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A special report at 6. 자, 우리 6시에 특집 보도로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공포심을 조성한다는 거. 됐어요? 자, 하지만 how much of what we fear?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거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몇몇 분들이 좀 질문한 분이 있어갖고 B반에서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면 잘 봐봐. 여기 조금만 더 확대할게. 이 부분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오브라는 이제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요 덩어리 보이시죠?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이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니까 명사절이 온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위 주어 나왔고 fear 동사 나왔고 이 what이 뭡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 fear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나온 거고. 됐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거 질문한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관계대명사 와시니까 뭐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앞에 오브 나왔으니까 오브는 뭐뭐의 또는 뭐뭐 중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is going to happen 발생할 예정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별거 없죠. 자, 다시 조금 축소를 할게요. 잠깐만. 칸을 좀 맞춰야 돼서 아유 이거 한 번 확대하니까 축소하는 것도 일이네. 이 정도. 자, 다시 돌아가서 the truth is 자, 사실은 이 이하입니다. There really isn't a big correlation. 자, 큰 상관관계가 실제로는 없답니다. there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실제로 없대. 큰 상관관계가. 뭐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관련성이 없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어찌 보면 불확실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 근데 그런 거랑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과는 크게 관련성이 이제 없다라는 거겠죠. 자, the reality 현실은요. 대절이한데 the food we eat is safe.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안전하고요.
our children's clothes. 우리 아이들의 옷은 will not suddenly catch fire. 갑자기 불이 붙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유, 속도를 잘못했네요. 불이 붙지도 않을 거고요. And our vacation, 우리의 휴가는요, will be fun, 재밌을 거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그 광고 세 가지 문구를 다 반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그렇게 안 위험하다 이거야. 우리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자,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뭐 설마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혹시나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이런 거잖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are often governed by fear. 두려움에 의해서 자주 지배를 받는다. 이어서 볼게요. insurance companies. 자, 보험회사 얘기 딱 나왔죠? 보험회사는 bet 우리에게 bet 합니다. bet 하는 거는요, 뭔가를 장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팅한다는 말 들어봤죠? 베팅한다. 주로 뭐 도박 같은 거나 막 그런 거에서 우리가 흔히 뭔가를 건다고 하잖아요. 그때 bet이 이거예요. 걸다, 장담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도 장담하는 거야. 우리에게 뭘 장담하냐면 대절을 장담한데 most of what we are worried about.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이 will never happen.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야, 보험회사 애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그 공포감을 조장하는 애들이 있잖아. 얘네도 알고 있다고, 얘네도. 뭐, 야, 네 지금 네 자녀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지들도 알고 있는 거야. 실제로 안 위험하다는 걸. 됐어? 근데 어쨌든 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And they win. 그들은 win 합니다. 자, win을 아직도 이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초딩이에요, 초딩. 자, win 뒤에 돈 나왔죠, dollars라고. 그럼 이거 뭐야? 돈을 벌다요, 벌다. 원래 win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경쟁에서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쟁에서 이기다. 또는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win의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들은 매년마다 거의 수십억 달러를 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공포감을 조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가 왜 뭐 공포심을 조장해서 뭐 어쩔 건데 이익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 무엇이다? 바로 돈 많이 번다 이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필자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문화는 공포감을 조장한다. 왜? 그걸로 인해서 여러 뭐 기업이나 여러 군데가 이익을 얻으니까. 그 대표로 보험회사 얘기를 한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대체? 그거를 이 필자가 대놓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The point. 그래서 요점이 뭐냐? Is not that we shouldn't have insurance.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래요.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다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The point is this. 요점은 이거래요. O's are 하고 나왔는데 이 O's라는 게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능성. 자, 이거 뭐 좀 짧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good 하면은 좋은이란 뜻이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good라고 쓰면 뭐가 돼요? 뜻이? 상품이 되죠. 상품.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s가 붙으니까 의미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명사가 됐죠. 그렇죠? 원래 형용사였는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럼 얘랑 똑같이 얻으라는 단어가 있어요. 얻. 이 얻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이상한. 형용사로서. 이상한. 근데 이게 어즈가 되면서 명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성이란 뜻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가능성. 됐나요? 그러니까 그즈랑 똑같은 거예요. 그즈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즈는요. 물론 이제 일단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죠. 복수형인데 우선 얘는 의미가 달라져서 기이한, 기묘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어즈는 뭐랑 똑같냐? chances랑 똑같은 말이에요. chances. 가능성이랑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여기까지 말해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어구 부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chances are that 이 that은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마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요. 이 대절이 보어예요, 보어.
대절이 보어고요. 대절, 그러니까 가능성은 대절 이하이다 이거잖아요. 직역하면요. 즉 대절 이하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대절 이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hances랑 odds가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odds are that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시 명사절 접속사, 특히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우리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 자, 잠깐만 보자면. 지금 쓰는 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이해만. 예를 들어서 they think that he is honest.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 그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저 대시라는 녀석을 쓰기 싫어서요, 그냥 콤마로 이렇게 퉁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콤마로 퉁쳐버리고 똑같이 he is honest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he 쓰고 난 다음에 콤마를 앞뒤로 찍어주고 여기에 이제 they think를 쓰는 거야. 그리고 as hones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셋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약간씩 변형한 거예요. 약간씩.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고요.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해석할 때 막히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막 여러분이 얘는 이렇게 바꿨어야 되고 이런 거 외우라고 지금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기하지 말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럼 봐봐. 지금 뭐라 나왔습니까? all are 보이시죠? 그리고 콤마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 뭡니까? 실제로 이 콤마가 대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됐어? 그럼 all are 대시니까 뭡니까?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시 돌아갈게. 자, 요점을 말하는 거야. 자, 요점이 뭐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능성이 있대. 뭐 할 가능성이 있다. We will have great fun. 우리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대요. Participating in challenging sports. 도전적인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스포츠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글이 스포츠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갑자기 웬 생뚱맞게 도전적인 스포츠라고 했을까? 여기서 스포츠는요, 진짜 스포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스포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적인 스포츠라는 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런 힘든 일들, 힘든 일들이야. 힘든 일들 그냥 이거를요. 어떤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전 과제 그냥 이걸 그냥 스포츠라고 그냥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될 텐데 거기에 참여할 때 그냥 여러 이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힘든 도전 과제를 내가 참여하는데 어떻게 이제 막 즐겁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어차피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거야. 공포감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업적인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공포에 억눌려 있고 지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뭡니까?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 뭡니까? 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잘못된다. 공포감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어차피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문화잖아. 문화. 그건 문화고요. 문화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그 힘든 일들, 그 공포감을 가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활동에서 참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됐어?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The chances are good 하고 나왔네요.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The chances are that으로 쓰면은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시 붙었잖아.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가능성이 좋은 거니까. 알겠죠? 자, chances are good. 가능성이 높대. 뭐 할 가능성이 높냐? We will survive. 우리가 살아남을. 그리고 possible even.
어쩌면 심지어 thrive, 번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사업 세계에서. 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끔씩은 스텀블링. 스텀블이 원래 다리를 후들거리는 걸 스텀블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후덜거리는 거예요. 막 비틀비틀거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위험을 몇 가지 감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다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간 살아남아서 이 사업 세계에서 어쩌면은 번창해서 잘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and we will have fun.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고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요. 만날 거라고요. 여러 사교 모임에서요. 사교 모임이란 건 뭐 별거 없죠. 니네가 대학교 가서 뭐 동아리 가입했어. 이게 다 사교 모임이지 뭐. 됐어요? 그러나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요. 마치 뭐인 것처럼 가능성이 are stacked against us. 원래 stack이라는 게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쌓여진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 근데 뒤를 보면 against us라고 나왔으니까 우리에 대항해서 쌓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우리를 향해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우리의 반대로 쌓여 있다는 건 뭡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가능성이 우리의 반대편에, 우리에 대항해서 쌓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실제로는 아니거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막 이렇게 조장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심들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별로 안 돼. 두려워하지 마. 너네 어차피 나중에 다 잘 될 거고, 너네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너네 여러 좋은 사람 만나서 너네 시간 재밌게 보낼 거야. 왜 그렇게 쫄아 있어? 왜 너네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필자가. 음. One of our biggest challenges here.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is to try to overcome these fears.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든 거라는 거죠. 음. We are present with so many opportunities.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고요. 그리고 we need to learn.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 To make the most of them. Make the most of 라는 게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Make the most of.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여기서 most 대신에 best 쓰기도 합니다. Make the best of, make the most of. 똑같아요. 즉, 우리는 많은 기회를 제공을 이미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기회,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그 many opportunities 가리키는 거야. 많은 기회들.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요, 어딜 가나 이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감 조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 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적어. 아주 적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고 너 이렇게 살아가면은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거고 너가 이렇게 막 잘하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물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말만으로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너네가 직접 잘 극복해야 돼. 그걸 너네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어. 너네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많은 기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잘 활용해봐. 이거예요. 어, 저는 이런 말을 못하지만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우리가 분석서를 다시 봤을 때 주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이 글을 이제 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니네가 뭘 두려워했어? 니네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으면 지금 니네가 이딴 식으로 공부하겠냐? 니네는 두려움이 없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모의고사 지문 하나 쓰고 싶네요, 제가. 너네는 진정한 두려움을 모른다. 이러면서 글 하나 쓰고 싶네. 네. 제가 나중에 우리가
그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시험 보잖아요. 전에 우리 한번 봤었죠, 시험. 그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 렉스캉 모의고사 만들 때 예, 제가 직접 글 한번 써갖고 한번 내보고 싶네요. 예, 대입파악 문제 아니면 요약형 서술형으로 한번 내보고 싶네요. 네,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 자체가 필자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필자의 주장 아니면 요지 이런 걸로 낼 수가 있겠죠.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인생에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잘 살아가라 이거잖아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지 같은 문제로 출제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도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제 안 써도 돼, 이제. 어. 자, 제가 항상 내신 대비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진도가 끝난 건 저고요. 너네가 진도가 끝난 건 아니에요. 내가 진도가 끝난 거지. 니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주 조금 넘게 이제 기간이 현재 남아 있고요. 내가 이제 한번 이거 이제 내용 파악을 해줬다고 해서 당연히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100%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내신 대비는 모의고사랑은 다르게 우리가 사실 세심함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어법이라든가 그리고 어휘, 특히 유의어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써야겠고 내용 파악적인 부분이 이제 빨리빨리 잘 됐다면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좀 이제 좀 세심한 거, 어법, 어휘, 서술형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을 하셔야 이번 결과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단은 각종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는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받아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어차피 제 진도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각자 학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독서실에서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정말 잘 체크해 오셔서 그거를 각종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좀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제가 판단을 내렸을 때 이건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질문했을 때. 만약 질문했는데 선생님 이거랑 이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면은 내가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하고 이거 안 중요하니까 몰라도 돼 하고 그냥 이렇게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잖아. 안 그래도 기억할 거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에서 알아서 필터링을 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의 몫은 정말 질문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오셔야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각종 데일리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단어 페널티 완료가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오늘 저기 B잡실이었나요? 맞나? 네, B잡실 가셔서 마무리 다 하시고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